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부동산 제도의 변화는 이걸 강화를 하든 완화를 하든 간에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렸을 때는 집값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이런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이거에 따라서 바로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여러 상황이 맞물렸을 때는 집값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바뀌게 될 제도 분명히 아셔야겠죠.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확정적으로 시행이 될 부동산 제도의 변화는 이 네 가지입니다. 자, 특히나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주택자분들 무조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노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30년 차 이상이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세제 개편 쪽에서는 종부세가 이런 공제 금액 자체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거 반드시 아셔야겠죠. 그리고 대출 제도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누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영끌 대출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반드시 이 제도 아셔야 되고, 또 지금까지도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서 전세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 반드시 이 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확 바뀌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주택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두 가지가 이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같이 이 속에는 인기 많은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84제곱미터 이하 되는 이런 중소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로만 청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60%까지는 이 속의 물량 중에 60%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이런 추첨제 물량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무순위 청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순위 줍줍.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천에 이런 무순위 줍줍이 나와서 정말 몇백 대 1의 경쟁률도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과천에 이게 이런 무순위 줍줍이 나오면 과천에서 거주하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번에 서울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무순위 줍줍이 나온다고 하면 둔촌주공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만 도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거 자체가 이제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원도에 살고 있는 분도 야, 과천에 있는 좋은 데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무순위 줍줍에 도전할 수 있고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분들도 이 서울에 있는 무순위 줍줍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내가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훨씬 더 넓어진 큰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분명히 좀 안 좋아요. 이런 미분양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풀렸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아무데나 막 들어갈까요? 안 그렇겠죠. 사람들은 이 속에서 인기 지역들이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로만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묻지마식 이런 청약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시세도 분석하고 입지도 분석하고 미래 가치도 완벽히 분석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청약 시장에서도 굉장히 둘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요? 아예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 사람들이 쏠리는 지역,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거의 내가 30년 차 이상 다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재건축을 시작을 할 때 안전진단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안전진단을 예비 안전진단 한 번,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재건축 진행이 잘 안 됐던 게 꼭 이 두 번째 안전진단에서 항상 여기서 시간을 질질 끌고 이때 다 멈춰 있는 단지들이 거의 대다수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조건 자체가
원체 까다로웠는데 이러한 뭐 구조 안정성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대폭 좀 완화를 해서 이 두 번째 안전 진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이 첫 번째 안전 예비 안전 진단 받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수월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현재 서울 안에서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노원이나 도봉구가 해당이 되고 또 목동 같은 곳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 있는 1기 신도시들이 이제 거의 다 30년 차에 다 육박을 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역시도 여기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추진한 단지들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1기 신도시나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경기 상황이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게 좀 완화가 된다면 이런 지역들의 회복세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일단은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 금액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 공제 금액 속에 있으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은 공제 금액에서 12억 원으로 늘게 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었던 게 이제 9억 원으로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이제 비과세 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조정이 있게 됩니다. 자, 현재는 특히 다주택자분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주택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1.2%에서부터 6%,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의 2배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0.5로 줄어들고 2.7%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종부세 세율이 다주택자다 하더라도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공시가격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이거 자체도 크게 낮췄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이런 부담이 2분의 1, 2분의 1 정도씩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내던 종부세의 반의 반값 정도 수준으로 내다 보니까 앞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올해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값이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많이 내시다 보니까 시장에 급매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됐던 이런 급매물 또 초급매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종부세 완화로 버틸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량들이 많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급매물들이나 초급매물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이거 모르는 분들한테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이거 반드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나오게 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KB 시세로 9억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액도 5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이 DSR 때문에 못 빌리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DSR 안 봅니다. 그리고 소득의 기준 안 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 4%의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보니까 대략 한 4%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될 건데 현재 금리 보세요. 6%에서 7%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은 이 속에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버티다 못 버티는 분들, 대출 이자 못 갚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장 내에서 초급매물을 던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손해보고 거의 막 망가지는 거죠. 이런 분들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출이 나왔는데 이렇게 4%대 금리로 갈아타면 이거는 당분간은 원금을 같이 안 내도 돼요. 원금은 나중에 밀어서 내도 되다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 버틸 수 있다면 거의 한 100만원, 150만원 이상을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현재 내가 전세값이 많이 빠졌어. 이 금리 때문에 현재 전세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전세 금액을 이제 돌려줄 때가 왔단 말이죠. 근데 전세 금액을 못 돌려주다 보니까 빠진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집에 경매 넘어가게 되신 분들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막 시장에 초급매로 던지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분들 이 전세금 반환 대출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특례 보금자리 론입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의 두 가지 활용도, 자, 하나는 대환대출, 하나는 전세금 반환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자, 그럼 내년 1월부터 이 대출이 시행을 하게 되면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많이 생기겠죠. 전세금 반환하려고 대출 받는 분들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시장 내에서는 현재 이걸 하지 못해서 초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많은 이 초급매물들이 회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시장에 이런 것들이 한 30% 이상만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매물 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재 시장 내에서 나오게 되는 초급매물들 같은 경우도 이런 눈치나 분위기 보면서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하고 알아본 네 가지는요 확정된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인 거고, 지금 보시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제 완화될 것이다, 1, 4분기 안에는 완화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여기와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이면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화가 아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요거 나오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또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정책적으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또 집값도 빠진다라고 하니까 대대적인 완화가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금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이 금리가 거의 뭐 심리를 다 얼려버리고 있다시피 한데 금리 역시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 1, 4분기 정도면은 금리 인상도 멈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멈추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는 것들이 한데 같이 만들어져 빚어졌을 때 거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여기 하나씩만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시장에 큰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 복잡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는 지금까지 나온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서 우리 내년 부동산을 전망하는 이런 세미나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날 오시게 된다면은 저하고 권권대님이 하는 세미나에서 올해 부동산 정리하시면서 내년 전망까지도 좀 알차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